안녕하세요, 공쌤입니다. 이어서 2강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계 기초 파트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몇 장 안 넘어갔는데도 벌써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온 것만 쭉쭉쭉쭉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파트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어차피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밑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니까 일단 편하게 듣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계상의 거래라고 해서 이것도 단골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데 뭐 분계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분계를 할 거냐 아니면 분계를 하지 않을 거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거를 분계를 하고 어떤 거를 분계를 하지 않는지 찾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요거 발생을 하고 수익, 비용 계정 과목으로 나온 게 있나 없나 계정 과목으로 나온 게 있으면 분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거를 분계하지 않는가? 계약의 체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일 물건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다라고 해요. 자, 내일 판매하는 거지 오늘 판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했을 때는 분계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판매한 당일에 분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다면 우리가 물건을 사기로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금을 줄 때가 있죠. 계약금이라는 거는 실제로 뭐가 오간 거예요. 내가 현금을 주거나 현금을 받거나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증가가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계를 해주셔야 돼요. 계약금이 있을 때는 계약금만 분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실제로 매체를 했을 때 분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물건을 산 게 아니고 물건을 사기로 주문만 했다. 돈은 주지 않고 주문만 했을 때도 분계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의 채용. 월급 줄 때는 분계를 해야 돼요. 월급은 내가 지급을 했으니까 분계를 하지만 우리가 계약만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봉 얼마를 주기로 하고 회사에 입사했다. 아직 월급 안 줬으니까 분계를 할 게 없죠. 직접적으로 급여가 나가는 날에 분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문제 몇 개만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거저주는 문제예요. 이거 거저주는 문제. 그래도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함정이 이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거래 8요소 또는 거래 10요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거래 8요소 정도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여기 이제 결산까지 포함을 해서 뭐 비용을 없애고 수익을 없애고 올해 발생한 것만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는 이월시켜주고 없애주는 그런 분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어떤 게 증가를 하는가 요거 간단하게 기억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산 뭐라 그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부채는 뭐예요? 부채. 갚아야 하는 거. 마지막으로 자본은 내 거. 비용은 내가 쓴 거, 수익은 내가 번 거. 뭐 이렇게만 구분을 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썼던 그 T자 요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이 자산이고 여기가 부채, 자본.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쪽을 차변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대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각각 본인의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가? 아니죠. 증가를 할 때는 본인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샀어요. 상품을 샀다. 가정을 해볼게요. 상품을 샀으니까 상품이 늘어나겠죠. 그럼 어디다 써요? 차변에다 쓰는 거예요. 상품을 샀으면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공짜로 그걸 집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둑질이잖아. 그러면은
물건을 샀으니까 뭘 줄까? 현금으로 줬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 돈이 나갔네? 현금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산이 줄어들게 된다. 이쪽을 뭐라 그래요? 대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변에 현금이 줄어든다. 그래서 늘어나면 본인의 자리에 쓰고 줄어들면 반대쪽 자리에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상품을 현금이 아니고 외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냥 계정 과목 아니고 그냥 써볼게요. 외상이라고. 자, 물건을 사고 외상을 했어요. 외상이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돈을 줘야 된다. 이게 뭐예요? 빚이죠. 빚. 부채예요. 자, 부채. 부채는 본인의 자리에서 늘어나게 되겠죠. 빚이 늘어났어요. 자, 빚이 늘어났는데 이걸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특히나 그건 범죄죠, 범죄. 그럼 이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자, 갚아볼게요. 이 빚을 갚으면은 내가 더 이상 외상으로 줄 돈이 없어지죠. 그럼 난 외상매입금, 부채가 사라지게 되네요. 부채가 감소하려면은 부채의 반대쪽 자리인 차변에다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차변이 부채가 됩니다. 그럼 부채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되겠죠. 자, 빚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거 뭔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주던지 아니면은 뭐 다른 상응하는 대가에 다른 거를 주던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줬어. 현금을 줬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줬다, 그리고 뭔가를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의 자리에서 증가하고 반대편에서 감소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하고 수익은 증가 감소한다고 하지 않고요,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비용은 항상 차변에서 발생한다, 수익은 항상 대변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지금은 알아주시면 됩니다. 뭐 더 많이 갈 필요 없어요. 아까 뭐 비용 대변에도 오고 수익 차변에도 온다 그러는데 우린 지금 기초 단계잖아요. 기초 단계는 기본만 알면 되겠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마이너스 이런 거 잘 안 배우잖아요. 일단 우리는 자연수부터 배우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항상 차변이구나, 수익은 항상 대변이구나, 이거를 기초로 한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계장, 뭐 총계정원장, 시산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거는 한 번만 읽어만 보세요. 읽어만 보시고 이거는 주장부와 보조장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요거를 구분해 봐야 여러분들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구분만 해드리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때 그거를 활용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이거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냥 외우래서 외우는데 그냥 넘기세요. 그리고 이제 계정 과목 표인데요. 여러분들 계정 과목 표 보면은 그 회계 용어 그리고 어려운 용어들로 막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알아듣지도 못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중요한 계정 과목 몇 개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금, 말 그대로 돈이에요, 돈. 더 막 통화 막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돈이야, 돈. 그리고 당좌예금, 요거는 중요한데요. 이거는 제가 당좌자산 파트 가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회계 2급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데 많이 틀리는 함정이 당좌예금하고 요 두 개 매출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자세하게 다뤄놨으니까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에 안 나올 애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지금은 그냥 이런 의미구나 라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당좌예금은 당좌수표, 요거 그냥 우리 회사에서 쓰려고 만든 통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돈 넣어놓은 거,
그런 거 말고 이제 보통 예금도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요 대여금. 이 대여금은 조금 함정이 있어요. 이건 그냥 용어 정리인데 그냥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품 상사에 100만 원을 대여하다 라고 말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거를 돈을 빌렸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여라는 말 때문에요. 이게 제가 한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대여라고 써 있는데 왜 이거를 자꾸 빌린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길 가다 보면은 그런 것들 많잖아요. 도서 대여점 이런 것들, 책방 같은 거 많잖아요. 그거를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책을 대여하러 간다, 빌리러 간다. 그러니까 대여는 빌리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그 책방 입장에서 쓴 거예요. 우리는 책을 대여해 주는 곳입니다 라고 쓴 거기 때문에 대여는 빌려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분계할 때 이 대여라는 말만 나오면 자꾸 돈을 빌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여라는 거는 빌려준 거고 반대로 우리가 빌렸을 때는 차입금이라고 해요. 요거는 뒤에 부채 파트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요거 두 개는 구분 굉장히 잘해야 돼요. 두 개 합쳐서 이제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데 외상, 말 그대로 물건을 팔고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나중에 받을 돈, 나중에 받을 돈, 그 외상을 말하는 거고요. 받으러움은 똑같이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는데 어음을 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다 틀려요. 이것 때문에. 여기 받았다고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뭔가를 받았대. 얘는 외상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틀립니다. 요거 자세하게 당좌 파트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선급금. 얘는 아까 계약금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물건을 구매할 때 돈 미리 준 거예요. 계약금으로 지급을 한 거. 그래서 요거는 자산이고요. 그 다음 미수금. 요것도 구분 잘 못해요. 지금 여기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라고 돼 있죠.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상거래라 그래요. 상거래라는 거는 우리 재고자산 있죠. 재고자산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재고자산의 목적은 판매라고 했어요. 내가 팔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 우리가 자동차 파는 회사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거고 컴퓨터 파는 회사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걸 상거래, 상품이나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책상 같은 게 있었어. 근데 이거 안 쓸 것 같아. 근데 상태가 좋아서 팔면은 돈이 될 것 같아. 그럼 팔잖아요. 이거는 상품이 아닙니다. 상품이 아니에요. 유형자산이나 투자자산.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그런 것들, 건물이나 차량 뭐 이런 거를 판매를 했을 때 나중에 받을 돈, 나중에 받을 돈 이런 것들을 이제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거는 상거래인가 상거래가 아닌가를 놓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품하고 제품 나왔죠. 판매하기 위해 사다가 보유하는 자산,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서 보유하는 자산인데 요거는 굳이 모르셔도 돼요. 우리 회계 2급은 상품만 나와요. 우리는 뭐 제품이 아예 안 나오진 않는데 공장 파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상품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회계 1급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상품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차량 운반구, 건물, 그냥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품하고 소모품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비품하고 소모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요거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년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장기, 단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동, 비유동 그렇게 두 개도 있었죠. 그래서 이 비품과 소모품도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눠집니다. 얘는 1년 이상 쓸 수 없는 거,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사용해야 되니까 유동. 그 중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얘는 당좌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얘는 1년 이상 쓸 거. 그런데 목적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사용 목적인 거 유형하고 무형 두 개가 있었죠. 그 중에서 뭐 건물, 뭐 컴퓨터나 책상 같은 건데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형 자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집어넣는 거 연습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차량 운반구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데 형태가 있으니까 유형. 얘도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데 형태가 있으니까 유형. 상품은 판매하기 위해, 목적이 판매예요. 상품, 제품 판매니까 재고자산. 얘는 뭐 1년 이상 가긴 하겠지만 뭐 1년 이상 안 갈 게 뻔하죠. 뭐 외상했는데 1년 뒤에 줄게 그러면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당조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목적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계정 과목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계정 과목 구분할 수만 있으면 문제 두세 개는 무조건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부채입니다. 부채는 진짜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부채 파트도 별로 없고요. 여러분들이 부채에서 알만한 거는 계정 과목만 좀 외우면 돼요. 그래서 아까 대여금의 반대, 차입금, 빌려온 거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 외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얘도 이제 어음이라고 있는데 얘는 잘 안 나오니까 그래도 아까 그 매출 채권이랑 똑같습니다. 요거 기록 좀 잘 해놓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미지급금 아까랑 똑같아요. 상거래 이외에 물건을 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지급할 거. 우리가 회사에서 쓰려고 컴퓨터를 샀어요. 자, 목적이 뭐라고요? 쓰려고, 사용하려고 샀어요. 그러면은 상거래가 아니죠. 상품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돼요? 그럴 때 미지급금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수금, 우리도 이제 계약금 먼저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거 쓰시면 되고요. 자본 되게 많았는데 여기 그냥 하나 그냥 간단하게 써놨죠. 장사 미천. 여러분들 딱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거 자본금은 내가 맨 처음에 장사하려고 투입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 계속 벌어서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비용은 그냥 간단하게 보기만 하겠습니다. 이건 뭐 크게 볼 거 없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익히는 게 좋아요. 좀 잘 나오는 것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매출원가, 아까 물건 구입했을 때 원가 우리가 100원에 사온 거 100원에 팔면 이득이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그렇게 장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득을 더했으니까 그냥 매출할 때 원가를 말하고요. 급여, 이거는 여러분들 월급 말하고 잡급, 잘 안 나오는데 아르바이트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고용했을 때 일용직이라고 해요. 일용직으로 더 많이 나와요. 보험료, 말 그대로 보험료. 통신비는 많이 나오는데 전화비랑 우표값보다는 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요즘에 인터넷 요금. 요거는 그냥 뭐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우표.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게 택배예요. 택배. 통신비라는 거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려고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전화를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옛날에는 편지를 더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우표도 통신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쓰고요. 인터넷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택배는 연락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물건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통신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얘는 여기에 들어가요.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광고선전비, 광고할 때 들어가는 거 세금과 공과 세금 요거는 나중에 구분 꼭 해드릴 거예요. 요거 세금 구분하는 것도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세금 구분 꼭 해드릴 거고 임차료, 월세, 내가 내는 거 교통비, 요거는 잘 안 나오는데 여비교통비라고 많이 나오죠. 여비교통비. 네, 이렇게 해서 차비. 운반비는 말 그대로 뭐 운반했을 때 들어가는 거. 수선비. 수선비 나오는데 요거 자동차 수리비는 제외예요. 요거 좀 별표 좀 쳐주세요. 이것 때문에 이상하게 많이 틀리더라고. 이 수선한다는 게 뭐 내가 쓰고 있는 건물이 뭐 고장나서 고친다, 아니면 자동차가 고장나서 고친다, 컴퓨터 고친다, 요렇게 했을 때 이제 수선비를 많이 쓰는데 솔직히 그런 거 빼고 수리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우리 일단 기름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자동차 주차 같은 거에 넣으면 돈 들어가잖아. 그리고 수리까지. 이렇게 자동차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 수리는 차량 유지비로 이렇게 바꿔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교육 훈련비 뭐 있고 이자 비용 있고 등등등등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뭐 상품 매출 있고 임대료, 우리가 반대로 건물을 세놨을 때 그거 월세 받았을 때 임대료 쓰고요. 뭐 자비익 뭐 이렇게 등등등등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적 특성. 이거 우리 OT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으로 목적 적합성 그리고 신뢰성이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이라는 거는 목적에 맞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장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물건을 만들 때 원가, 비용이 얼마가 들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들을 보고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증빙 서류가 날라와야 돼요. 그런데 보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증빙 서류가 안 나왔다고 보고를 못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전에 이 물건을 만들었을 때 비용이 이 정도 들었으니까 이번에도 이 정도 들어갈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측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들어갈지 예측을 해야 되고 이번에 비용이 이만큼 들었으니까 다음에는 이 정도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피드백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타이밍에 맞게 필요한 시점에 제공이 되어야 한다. 적시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운다고요? 목에 피를 적신다. 이렇게 목에 피를 적신다. 반대로 신뢰성. 신뢰성이라는 건 뭐예요? 정확한 정보를 정확한 때에 제공을 한다. 신뢰도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얘는 충실하게 표현을 해야 돼요. 변동에 대해서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그래서 신뢰성이 향상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검증 가능성. 똑같은 방법으로 검증을 했을 때 똑같거나 적어도 비슷한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 신뢰도가 올라가죠. 그래야지. 그리고 중립성.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샘표 간장 이렇게 외운다고 했죠. 샘표 간장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잘 외워주세요. 이거 활용도 굉장히 높아요. 활용도 높으니까 잘 확인해 주시고. 자,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 이것도 말만 많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어떠한 가정이 있는 가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서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말 기니까 솔직히 읽고 싶지 않죠.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기업 실체의 가정. 기업 실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썰라 말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요. 회사 사장을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고 회사 자체를 인격체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개인 기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법인 기업에서 조금 주로 통용이 되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업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실제로 있다. 그 소리고요. 계속 기업의 가정. 이건 더 웃겨요. 회사가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기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뭐 회사 망하게 하려고 일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확신이 있다. 즉 기업이 이어진다. 그게 계속 기업의 가정이에요. 참 대단한 가정 났어요. 그죠? 마지막 기간별 보고의 가정. 이거는 조금 이해할 만해요. 전체적으로 큰 텀을 놓고 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활동을 분할해서 각 기간마다 보고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인정할 만하죠. 뭐 근데 나머지는 뭐 그냥 당연한 말 써놓은 거잖아요. 여기까지가 회계의 기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넓은 내용 중에 외울 건 이것만 외우면 된다고. 이것만 외우면 여러분들은 문제에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틈틈이 어려운 내용도 밑에 가면 다 보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딱 이 정도만 알면은 회계 2급의 기초는 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문제풀이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다음 강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